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장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쵸? 지장간 원률 분야랑 인원용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장간 원률 분야에서 사령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통별 특성에 대해서 그 특징과 활용에 관한 부분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지지의 전체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나서 꼭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12지지 계통별 특성과 삼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어, 지금 보면 여기가 해, 자, 축, 겨울이죠. 해자축 겨울. 그렇죠? 해자축 겨울. 그리고 여기는 인, 묘, 진, 봄이에요. 봄. 그다음에 사, 오, 미. 요게 여름이고 그다음에 신, 유, 술. 요게 이제 가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천간에서 임수가 발동하고 개수가 발동함으로써 하늘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양간의 기운이 임수가 발동하면 입동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입동이 세워지면 해월이 되는 거고 이 해월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무, 갑, 임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장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음이 임수는 이제 유금이죠. 유금 6개의 음인데 이 6개의 음이 6개의 육음이 이제 소설의 유금이 되었다가 이게 대설까지 유금으로 가요. 자월 대설까지. 그리고 자월 동지가 되면 일양이 동지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일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일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는 대설까지는 유금이에요. 동지가 돼야지 이렇게 일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양이 발생하면서 축월이 되면은 이양, 이양 사음이 되고 이것이 절기로는 소한 대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이 되면은 이양 사음이 되는 건데 이 하늘의 기운에서는 여기 자월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축월까지 이 개수가 하늘에서 기운이 이제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해자축이 이 동지 전까지는 임수가 발동하고 유금인 임수, 그죠? 대설까지는 대설 대설이 지나서 동지부터 소환 대항까지는 여기 이제 개수가 작동을 하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그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해월과 자월, 축월에는 어, 입동 소설, 그죠?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이라고 있는데 요 중기에 의해서 소설의 유금 지처가 대설까지 가고 자월 대설까지 동지부터 일량이 생기고 이 일량이 생긴 거지 소환까지 갔다가 그 대안이 되면서 이 양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양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음, 오히려 소환하고 대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대안이 더 따뜻한 것은 소환보다 소환이 더 춥고 대안이 따뜻한 것은 이땅 속에서 이렇게 양이 두 개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해월에는 하늘에서 임수의 기운이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것이 쭉 오다가 자월까지 오다가 자월 동지부터는 개수의 기운이 작동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이것이 축월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소환 대항까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간목이 움직이니 땅에 뭐가 생겼어요? 인월이라고 하는 입춘절기가 생긴 거예요. 입춘절기가. 간목의 기운이. 입춘절기가 생겼지만 아직도
이양사음이었다가 이 우수, 입추 말고 우수가 돼야만이 이게 삼양, 삼음의 기후로 전환이 됩니다. 이 노래. 음, 그렇게 되는 모습이고, 예, 지장간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축 중에도 이게 자중에 이 봉기가 여기로 개수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 축토의 역할은 이 겨울 계절 말고 전 계절, 이 가을 계절의 금을 여기다 입고시키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봉기의 기토 계절을 가지고 겨울을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축토가 어, 미토를 이렇게 충미충으로 열어서 미중에 간목을 계고하니 하늘에 간목이 움직여서 인월이 이렇게 서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하고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좀 묘월이 되면은 춘분절기가 돼서 양이 하나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사양 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좌우묘월이니까 전달의 기운이 여기로 넘어왔지만 중기와 봉기는 자기 오행의 계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왕지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진토는 이 을목의 왕지의 그 여기가 진중의 을목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지금 임묘진 봄인데 전계절 겨울의 수를 여기다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봉기의 자기 기운으로 자기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 화를 열어줘 병화를 열어주려면은 이 진이 어디로 가요? 진술충을 통해서 이 화를 입고시켰던 병화를 열어줘야지 하늘의 병화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땅에 내려줘서 4월이라고 하는 입하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 사중의 무토는 바로 진중의 분기가 여기로 넘어온 거고, 이 사화는 자기 계절이 아니라 가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병화의 분기로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5월이 되면 하지가 되면서 일음이 희생을 하죠. 일음이 희생하고, 하지가 되면서 일음이 희생하고, 이 전달의 봉기가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5월에는 기토하고 정화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 기토는 정화와 같은 것이지만 이 하지에 의해서 이 정화보다는 기토가 작동을 해서 화기온도를 이제는 수렴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미월까지 가는 거죠. 미월까지 가면서 목기운을 입고시켜서 목생화가 더 확산되지 않게끔 미토가 목을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이 오중의 기토와 미토가 화를 수렴해서, 그쵸? 수렴해서 이 미토가 이제 축토, 여기 축토가 이쪽에 있는데, 이 미토는 여기 축토를 충미충을 해서 뭘 꺼내요? 가을을 꺼내야죠. 꺼내니 경금이 동해서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가 무토로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니 임수가 여기서 장생하고, 그 다음에 본기가 이제는 그 15일 이후부터 18일간 본기가 사령하게 된다. 그리고 좀 6월이 되면은 이 봉기가 경금으로 여기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중기와 봉기는 좌우묘요이기 때문에 자기 기운을 그대로 지키는 성향으로 간다. 그리고 수월이 되면 좌우묘요 왕지의 여기가 수월의 여기로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이니까 전 계절인 여름을 여기다 입고시켜서 보관하고, 그리고 이 술토는 자기 계절을 마무리하고, 이 술토가 진토를 충해서 진중에
겨울이 묻어진 임수를 이렇게 꺼내서 다시 임수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세워서 계절이 계속 순환 반복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이 표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담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절기 절명이 들어있고 여기 지금 계기설에 음양이 하나 둘 이렇게 3개 늘어나고 4개 늘어나고 5개 늘어나고 이것이 입동까지 이렇게 일량이 남아 있다가 그쵸? 이렇게 소설이 되면서 유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양을 이 표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수업했던 부분을 가지고 연결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합평충파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청가는 갑을병정 무기겸세 갑을병정 무기 무기 경신 임계로 그냥 그 맑은 기운이 순한 기운이 움직이면서 땅에 내려와서 절기를 형성해 주는 역할로 다 하지만 땅은 워낙 복잡하고 많다는 건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자축은 오행으로 수국이면서 북방이면서 겨울이고 물이 지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국이라고 하고 방합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이 지어 있다는 거예요. 방위가. 그러니까 해자축은 북쪽이죠. 북쪽. 그렇죠? 북쪽에 방위가 물이 지어 있고 그건 오행으로는 수이다.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오행끼리 물이 지어 있는 것을 방합이다 또는 방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축 방국, 그다음에 임묘지는 목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오미는 화국이라고 하고 신유술은 금국이라고 해요. 그것은 같은 오행끼리 목의 기운끼리 물이 지어 있고 화의 기운끼리 물이 지어 있고 금의 기운끼리 물이 지어서 방위로는 서쪽이 물이 짓고 그다음에 남쪽이 물이 짓고 동쪽이 물이 짓고 북쪽이 물이 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지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지지에서 같은 방이나 같은 오행끼리 같은 지역끼리 같은 아는 사람들끼리 같은 혈연끼리 막 뭉쳐서 물이 지어 있는 그런 형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방압이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수가 굉장히 왕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목으로 물이 졌으면 목이 엄청 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오미로 물이 지었으면 화가 너무 왕한 거고요. 신유술로 물이 지었으면 금이 너무 왕한 거예요. 이거는 태과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왕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오행이 왕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오행이 너무 왕하면 이럴 때는 이 오행을 이렇게 우리가 상생상극 공부했죠. 금이 너무 많으면 가을 금이 너무 많으면 금생수로 이렇게 빼줘서 이 기운을 조절해 줘야 주든가 아니면 화라고 하는 화를 통해서 화급금으로 눌러주든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중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누를 억자, 그렇죠? 누를 억자 또는 이렇게 도울 부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억부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한 것은 눌러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한 오행은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상생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반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오행이 한쪽으로 무리지어서 너무 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국을 저는 반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국은 같은 오행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거를 방합, 방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삼합은 각기 다른 오행끼리 기척결합으로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합은 지지에서 물질적인 이런 환경들끼리 무리지어서 오행을 형성한 거니까 이거는 저는 질적인 거로다가 세력으로 이렇게 세력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합은 이 지지끼리의 합이 아니고
지장간에서 같은 오행끼리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장간은 다 뭐예요? 천간이잖아요. 천간. 지장간은 천간이고, 그렇죠? 지지는 그냥 지지잖아요. 지지, 그렇죠? 이건 지지자.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고, 이건 기운이기 때문에 달라요. 방합하고 삼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방국은 같은 오행, 같은 오행끼리 지지에서 무리지어 있는 거라서 세력 형성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친다면,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 중에서도 이 중기, 이 중기에 같은 오행끼리 무리진 거. 그러니까 중기의 성향은 어떤 거였어요? 어, 인신사회, 그쵸? 이렇게 인신사회. 인신사회의 예, 중기의 성향은 자기 계절보다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겨울은 봄을 준비하고 봄은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성향이니, 이러한 중기의 성향 때문에 인신사회를 우리가 역마살이다, 지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용두사미와 같다, 시작만 잘하고 마무리를 못 지을 수 있다, 벌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러한 성향을 규정 지은 것은 이 중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기는 그냥 전달의 기운이 여기로 넘어온 거고, 본기는 자기 본래의 기운인데, 이 중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 품은 뜻과 같은 거예요. 지지가. 나는 인신사회는 나는 미래의 꿈을 갖고 나는 미래를 준비할 거야 하는 품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간의 기운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좌우묘는 이 좌우묘를 한번 살펴보면 어, 이 자, 묘, 오, 유.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기운과 똑같은, 본기하고 똑같은 기운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중기에. 여기도 물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토나 정화나 같은 거니까 이것도 정화를 갖고 있는 거와 같고, 그 다음에 유금도 이게 신금으로 본기랑 같은 것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우묘유는 중기의 좌우묘유의 품은 뜻은 뭐예요? 오로지 왕지로서 자기의 임무를 꿋꿋하게 지키고 자기 오행을 순수하게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미래에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가지도 않아요. 오로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좌우묘유는 왕지로서 그 품은 뜻이 현재에 있다. 현재에. 그렇죠? 현재에 있고, 아까 인신사에는 품은 뜻이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술충미의 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진술충미 토는 축토, 진토, 미토, 술토를 이야기하죠. 얘네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지금 해자축에 있으면서, 얘가 해자축 방국이잖아요. 몸은 수국으로 있어요. 나 해자축 방국이야. 수국으로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전계절인 가을에 가 있어요. 가을에. 그쵸? 신금의 가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토는 나 임묘진, 나 목이야, 나 목국이야, 나 목이야 이렇게 해놓고, 마음은 겨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 미토도 나 화야, 나 불이야, 이렇게 사오미 화국이야 이렇게 해놓고, 마음의 품은 뜻은 봄에 목에 가 있고, 그렇죠? 신유술도 마찬가지죠. 술토가 나는 금이야, 신유술 방국이야 그래놓고 마음속은 어디가 있어요? 여름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 계절에 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거에 가 있다. 마음이. 그래서 얘네들은 마음이 다 과거에 가 있다. 과거. 그러니까는 인신사에는 미래가 있고, 좌우묘유는 현재에 충실하는 스타일이고, 지술충미토는 과거를 회귀하고 회상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성향을 딱 알 수 있겠죠. 지지에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좌우묘유가 많은 사람은 현재 지금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지술충미토가 많은 사람은 미래고 현재고 떠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과거 것을 고집하고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띠로도 알 수 있겠죠. 인신사의 띠, 좌우묘유띠, 진술충미토의 그 띠별로도 그런 성향이 나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인신사애들은 역마지살이라고 하고 좌우묘유는 다른 오행을 끌어들일 망정 자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땡겨오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도화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토는 화개살이라고 한다. 그 화려한 것을 덮고 그 화려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성향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지지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지지, 지장간, 절기, 괴기설, 방국과 삼합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천간합이라는 건데요. 이 천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간합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평진전에 이 천간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합하여 변화됨의 뜻은 십간의 음양이 서로 짝이 되어서 이루는 것이다. 십간이 서로 짝이 돼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십간이 짝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하도의 수에서 1이 1, 2, 3, 4, 5, 6, 7, 8, 9, 10과 짝이 되니 이거는 선천의 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태음의 수에서 시작되어 춘기의 토에서 마친다. 이것은 기로서 그 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개 오행이 있기 전에 선천은 반드시 음양과 노소가 있었고 그 후에 춘기로 인해서 토가 만들어져서 오행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그래서 토에서 생하고 수와 목금은 모두 토의 성질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파의 오행은 토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갑기는 서로 합하는 시작이니 변화해서 갑기합파 토가 되고 토는 금을 상생하니 을경합파 금이 되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금이 수를 생하니 병신합파 수가 되고 그 다음은 수가 목을 생하니까 정임은 합해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하니까 무게가 합해서 화로 변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오행이 어찌 두루 펼쳐지는가? 토가 앞서는 것이 상생의 순서이니 자연이 이와 같다. 이것이 십간이 합화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인가? 자, 1, 2, 3, 4, 5, 6, 7, 8, 9, 12 용마하도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렇죠? 그 순서에 따라서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이 숫자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13579는 양간이 되고 을정기경임은 음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도에서 116이 짝이 되고 그쵸? 27이 짝이 되고 38이 짝이 되고 49가 짝이 되고 50이 짝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1과 6이 짝이 되니 요 1과 요 6이 짝이 돼서 이게 뭐예요? 갑기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16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하고 7이 합이 된다는 것은 2하고 요거 7번째 7이 합이 된다는 것이니 이게 을경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이 된 거고요. 또
38이 합의된다 했으니까 3이 8을 만나서 이게 38이 돼서 합의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9를 만나 합의되니 요 정화는 임수를 만나서 정임이 합의돼서 사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50이 짝이 되니 5가 10번째인 개수랑 무게로 합의돼서 5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용마도에서는 16이 갑기가 합의되면 16 수가 돼야 되고 27이 합의되면 화가 돼야 되고 38은 목이 돼야 되고 49는 금이 돼야 되고 그쵸? 50은 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대개 오행이 있기 전에 선천은 반드시 음양과 노소가 있고 그 후에 충기가 있다. 그래서 토에서 생하고 마치니 오행이 생겨났다. 즉 만물은 또 토에서 생하고 수와 목금은 모두 토의 성질에 의지한다. 그래서 가장 토가 먼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로써 갑기합이 16이 수가 되지 않고 합해서 가장 토가 먼저이기 때문에 토가 먼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갑기합화 토가 된 거에 대한 그 이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물은 모두 수와 목금은 모두 토의 성질에 의지한다. 이 부분이 이제 뭔지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 토가 없으면 물이 있다 한들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다니지 토가 없으면 토를 의지해서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없으면 수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가 있다 한들 화가 지상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토가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됐든 뭐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도. 그 다음에 목이 있다 한들 이 토가 없으면 뿌리를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금이 있다 한들 이 토가 없으면 애초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탄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에 토생금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목화 금수는 모두 토에 의지한다. 그게 이제 웃기는 거죠. 원래는 수와 목금이 사상으로 생겨났고 토는 수와 목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는 반대로 이 수와 목금들이 토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토가 없이는 수와 목금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토가 가장 먼저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갑기합을 토로 놓고 갑기합하는 토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요 수와 목금 토의 순서대로 이 토에서 상생을 따라서 토생금 그쵸? 그래서 을경합화는 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생수 병신합화 수가 되는 거고 수생목 정임합화 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생화 무게합화 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쵸? 갑기합은 합해서 변화해가지고 뭘로 변하느냐? 토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을경은 합해서 뭐가 된다? 합화해서 을경합화 금이 된다. 그 다음에 병신은 그쵸? 38이 합해서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임은 9가 합해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무게는
합해져서 뭐가 된다고? 화가 된다. 이유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천간합이 변화해서 이렇게 화기오행, 이렇게 변화돼서 생긴 오행을 화기오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화기오행을 낳는다. 그러니까는 변화할 하자 써서 기운기자 써가지고 이거를 이런 간목, 을목은 정오행, 발을정 써서 정오행이고 변화돼서 생긴 이런 오행은 화기오행이라고 기운기자 써갖고 화기오행, 변화할 화자 써서 화기오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화기오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육합과 형, 그 다음에 충, 파,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12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자하고 축이 이렇게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해가 이렇게 합이 되고 묘술이 합이 되고 진유가 합이 되고 사신이 합이 되고 이렇게 오미가 합이 되는 이게 원리인데 이런 육합은 이제 외워야 되겠죠.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합삭하는 때에 그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합을 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달이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란히 일직선으로 올 때를 이거 사기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달과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이렇게 육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그다음에 사신합, 오미합 이 합을 일단 외워야 되고요. 지지에서 육합은 뭐 특별하게 쓰일 거는 없어요. 뭐 기존 책에서는 뭐 자축이 합해서 뭐 수가 되고 뭐 묘술이 합해서 화가 되고 뭐 이렇게 천간합처럼 화기오행을 논하는데 자평에서는 그런 지지의 합이 지지끼리는 합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육합의 그 화기오행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평충파회에서 자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지에서 삼합이나 육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삼합은 멀리 있어도 삼합은 합이 이루어지지만 육합은 가까이 있을 때 그 합력이 세고 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뭐 한 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육합은 이루어지지만 천간에서도 끝과 끝 시간과 연간의 끝에 있는 것들은 합이 안 이루어져 너무 멀어서 합으로 보지 않는데 지지도 마찬가지로 한 칸 정도 떨어져 있는 건 보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육합을 합력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육합이나 삼합이 이제 어떤 때에 저는 그 사주 명리에서 활용이 되냐 하면 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목이라고 하는 봄의 시작과 신금이라고 하는 가을의 시작은 서로 운동성이 얘는 올라가는 운동성이고 얘는 내려오는 운동성이기 때문에 서로 방위적으로도 이 동쪽과 서쪽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죠. 38목 4구금 서로 마주보고 쏘아붙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것이 충이거든요. 옆으로 같이 나란히 있는 거는 육합이 되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충이 되는데 이런 충이 있을 때 혹여 여기 뭐 오화가 있다든가 이렇게 오화가 있으면 이 충이 인호술로 간다든가 여기 뭐 자수가 있으면 신자진 삼합으로 가면서 이 충이 해소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육합으로는 뭐 해수를 만나면 이렇게 인해합으로 합의돼서 이 충이 완충된다. 뭐 이런 정도의 논법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논법이에요. 그냥 이런 정도의 논법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논법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형충해합을 합으로 해소하고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깊게 해 가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육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육합을 외워야 된다는 거. 그쵸? 천간합 외우고 삼합 외우고 육합 외워야 된다는 거. 요거가 지금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형살. 그래서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형자가 이렇게 형벌 형자거든요. 이렇게 형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인데 이 형살의 원리는 뭐냐면 삼합과 방국이 만나서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오는 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해묘미 목국이면 이미 삼합으로 이렇게 목국이 이미 왕한 거예요. 왕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좀 전에 그 삼합 하다가 좀 오류가 있어서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이, 아,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각기 다른 오행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룬 삼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장간에 숨어 있는 숨은 뜻의 청간들이 만나는 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기적 결합이다 해서 그 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삼합에는 음, 그 품은 뜻끼리 내가 왜 그거 설명을 안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갑자기. 그거 빼먹은 것 같으네. 잠깐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요거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 그렇죠. 요 삼합이 이, 이 중기끼리 이제 합이 만나는 거라 그랬죠. 중기끼리 합을 만나는 건데 중기끼리 같은 것끼리 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해중에 어, 요 해중에 이게 목이 이 뭐랑 중기끼리 만나냐면 이 해하고 여기 목이 있죠. 을목 쭉 가면 여기 또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장간 12지지에는 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것끼리는 3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지로 보니까 해수하고 묘목하고 미토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해묘미 예, 해묘미 이렇게 참 삼합을 이루어요. 삼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자를 보면 자의 중기가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쭉 보면은 여기 진토 진중의 개수 쭉 보면은 신중의 임수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지로 보면은 요 신금하고 그쵸? 자수하고 진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신자진 삼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신자진 삼합, 신자진 삼합. 그 다음에 살펴볼게. 이 축 중에 보니까 중계 신금이 있죠. 이 금 기운이 있는 걸 쭉 보니까 여기 금이 있고 쭉 보니까 여기 금이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를 따져 보니까 축토하고 사화하고 유금이니까 항상 앞에다가 생지를 놔야 되니까 이게 사, 유, 축 해서 요거는 금국 사유축 삼합의 금국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인중에 보니까 병화가 있죠. 그래서 지지에 화 있는 걸 보니까 오중에 요 정화, 기토 요거랑 쭉 보니까 술 중에 정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게 예, 인, 오, 술 이렇게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 요 애는 목국이 되는 거고 목 신자지는 수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호술은 화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화국, 이 삼합국을 이룬 목적 결합의 중심은 뭐냐면 이 가운데 글자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묘미가 다 이 목의 왕지를 기준으로 모이는 거죠. 지장간의 같은 뜻끼리. 자수 왕지를 기준으로 신중의 임수랑 진중의 개수가 모이는 거고 유금을 기준으로 사중의 경금과 축중의 신금이 모이는 거고
오화를 기준으로 인중의 병화와 술중의 정화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지를 기준으로 해묘미, 목국, 신자진, 수국, 사유축, 금국, 인호술, 화국 이것이 삼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방합하고 다른 것은 방합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지지에서 물질끼리 물이 지어서 이렇게 합을 이루는 그런 힘이라고 하면 이 삼합은 지지에 물이 지어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가치관과 뜻, 철학, 목적하는 바가 같은 준비된 것끼리 정신적 코드로 만나서 천간으로 만나는 거니까 사회적 활용으로 널리 크게 쓰고자 하는 뜻이 이 삼합 속에 있다는 거 요거까지만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형살로 오게 되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면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감옥을 가든지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면 그렇죠. 안 그러면 몸이 너무 지나치게 써서 병들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감옥을 안 가고 이 감옥 가게끔 하는 형벌을 구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내가 수술을 안 받고 내가 수술하는 사람이 되든지 뭐 이런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가끔은 또 운동하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보통 기술직 운동하는 사람 형벌을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의료도 기술이잖아요. 수술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다 이 형사라고 관계가 되는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데 형살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럴 일을 당하게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형살이 있으면 직업을 그렇게 형사를 찾아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피의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병자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가 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살 들어오는 운에 이제 거의 뭐 수술을 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관제 시비 구설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형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그거는 바로 해묘미가 삼합으로 있다는 것은 목이 굉장히 왕하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왕한 거예요. 삼합으로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합, 물질적인 방합, 실질적인 물질적인 방합인 수국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렇지 않아도 왕한 목인데 수생목을 하는 관계가 돼서 목이 너무 지나쳐서 오는 형살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장생지는 장생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그 다음에 진수축미토는 진수축미토끼리 이게 형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해해가 만나면 자형이 되고 자묘가 이렇게 왕지끼리 만나면 서로 형하는 상형이 되고 충미는 삼형살이 되는 이렇게 충미충도 되지만 충미형도 되는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죠. 또 신자진 삼합이라고 하는 수국이 이미 왕한데 임묘진이라고 하는 이제는 목국이 또 목국도 목국대로 왕하죠. 그렇죠? 신자진 삼합도 왕하고 임묘진 목국도 왕한데 이번에는 관계가 여기서는 방합이 삼합을 생했지만 여기서는 음, 여기서는 삼합이 방합을 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 임묘진 방합을 그렇지 않아도 왕한데 여기를 수생목을 해버리니 그렇죠? 수생목을 하니까 이것도 목이 너무 지나쳐서 온 거죠. 양상은 다르겠죠. 해묘미 삼합이 방국에 의해서 생을 받은 목국의 왕한 거랑 임묘진 목국이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수생목 받아서 오는 삼형살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신충이 아니라 인신충도 되지만 인신형 그 다음에 자묘형, 진진형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지지는 양지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토지지는 토지지끼리 이렇게 인신형, 자묘형, 진진형. 여기서도 인호술 삼합이 그쵸? 인호술 삼합이 이미 왕한데 사오미 방합이 사오미 방합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끼리 너무 지나쳐서 같은 것끼리 무리지어서 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인사형, 오호형, 술미형살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도 사유축, 여기는 사유축 삼합과 그쵸? 그다음에 신유술 방합이 삼합과 방합이 여기도 금기운끼리 만나가지고 사신형, 유유형, 축술형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삼합과 방합이 같은 오행끼리 화끼리 이거는 금끼리 이루어진 형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는 삼합과 방합이 서로 다른데 상생을 줘서 너무 한쪽을 강하게 만들어서 오는 형살. 어쨌거나 요거는 상생으로 오는 이쪽은 상생으로 지나친 형살. 이쪽은 같은 오행끼리 무리지어서 삼합과 방국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 형살. 이런 것이 바로 형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은 삭감하고 덜어내고 찍고 째고 그렇죠 잘라내고 이렇게 형하고 교정시키고 바로잡고 이러한 것들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형살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팥살이라는 게 있어요. 파하고 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파라고 하는 것은 이 팥살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술 삼합, 해묘미 삼합, 그렇죠? 인호술 삼합, 해묘미 삼합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목생아가 이것도 지나친 거죠. 아까는 형살은 삼합과 방합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형살이고 이 팥살은 삼합끼리 그래서 해묘미 이 삼합과 인호술 삼합이 만나서 목생아로 지나쳐서 팥살로 깨지는 거고 여기도 사유축 삼합하고 신자진 삼합이 이렇게 만나서 금생수로다가 수가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서 오는 팥살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호술 삼합하고 해묘미 삼합이 만나면 목생아가 너무 지나쳐서 인호술 삼합에서 오는 팥살은 목다화식이 돼가지고 그 불이 오히려 꺼지고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 입장에서는 화다목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타버리는 거죠. 인호술 화국하고 만나갖고 화다목분의 해로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술하고 해묘미하고 이렇게 장생지는 장생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충미끼리 하니까는 인해파, 오묘파, 술미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팥살이 있게 되면 목다화식이 됐던 화다목분이 됐던 모든 일이 불성하다, 이루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과 신자진 삼합이 만나서 이제 팥살이 일어나는 것은 사유축 삼합에서는 이게 금생수로다가 금다수탁이 되는 거고 금다수탁에 해로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에서는 금생수를 받아갖고 금생수를 받아서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수다금침에 이런 해로움을 당한다. 이게 바뀌었네요. 사유축 삼합은 금생수를 통해서 수다금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자지는 금생수로다가 물이 너무 많아서 얘가 이 금이 수다금침이 되는 거고 그쵸? 수다금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생수를 받은 신자진 입장에서는 금다수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사신파, 어쨌든 자유파, 축진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파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다금침이면 재물 손실이 있는 거고, 금다수탁이면 그 주변이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살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렇죠?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육합을 충하는 거예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자축합에서 오화가 와서 좌우충을 하면은 이 축토 입장에서 좌우충을 통해서 자수가 없어져서 축어 원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해합인데 이게 신금이 와가지고 인신충을 하면은 이게 또 신의 해가 생기고, 이렇게 육합을 충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육합의 사이 좋은 것을 충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죠. 묘술합은 묘유충이 되면, 그쵸? 유술해가 되는 거고, 진유합에서, 그쵸? 진유합에서 이게 이제는 묘가 와서 묘유충이 되면은 진유합인데 묘유충이 되면은 묘진이 이게 또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에서 해수가 와서 사해충을 해버리면은 신의 해가 되는 거고, 오미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수가 와서 좌우충을 하면은 잠이 원진이면서 잠이 해가 되는, 이런 원리가 육해의 원리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해코지하는,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 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에 또 수업을 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